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시달리고 있는 걸프 국가들을 위해 드론 전문가들을 이번 주 중동에 파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5일 미국으로부터 중동 지역에서 샤헤드 드론 방어를 위한 구체적 지원 요청을 받았다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고 요구되는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의 파견을 지시했습니다. 이란은 지난달 28일 미국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이후 샤헤드 공격 드론으로 걸프만 국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또한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이 드론을 활용해 왔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가성비 대응책으로 2024년 말부터 소형 요격 드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저렴한 자국산 스팅 요격 드론의 성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소형 요격 드론 스팅은 러시아가 사용하는 이란제 샤헤드 자폭 드론이나 정찰 드론을 공중에서 직접 추격하여 격추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걸프 국가들의 요격 드론 기술을 전수하는 대신 이란 전쟁으로 수요가 폭증한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을 제공받는 방안을 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에서 샤헤드 136 자폭 드론, 올란 정찰 드론, 란셋 자폭 드론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드론들은 저속 저고도 저비용이라서 기존 방공무기인 미사일, 대공포로 대응하면 비용이 너무 비싸게 듭니다. 샤헤드 드론 가격은 약 3달러인 반면 방공 미사일은 수십만 달러를 넘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저렴하게 요격할 수 있는 드론형 방공 무기로 에스팅을 개발했습니다. 스팅은 드론 대 드론 방식의 공중 요격 시스템입니다. 레이더 또는 감시 드론이 적 드론 탐지하면 지상에서 에스팅 요격 드론을 발진시킨 후 인공지능 또는 조종사가 목표 드론을 추적합니다. 적 드론에 충돌하거나 폭발 장치로 격추시킵니다. 속도는 시속 200km까지 갈 수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된 사실은 기관총 대공포보다 요격 드론이 드론 방어에 훨씬 효율적이라는 점입니다. 드론의 크기는 1에서 3m이고 고도는 2000m까지 올라갑니다. 기관총은 작은 드론을 맞추기 어렵고 수백 발이 필요할 뿐 아니라 야간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기관총의 사거리는 약 800m이고 중기관총은 1800m입니다. 하지만 드론은 2000m 이상의 고도로 접근하므로 사거리 밖에 있습니다. 반면 요격 드론은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표적을 직접 추적하면서 충돌합니다. 요격 드론은 열화상 카메라가 있어서 밤에도 요격이 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가진 스팅 요격 드론 수는 수만 대이며 하루에 1000대 생산이 가능합니다.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1000대 이상 격추시킨 기록이 있습니다. 스팅의 가격은 약 2000달러입니다. 최대 속도는 시속 300km이며 요격거리는 약 25km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방어에 요격 드론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요격 드론은 드론 공격에는 효과적이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공격 방식 전체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란이 사용하는 드론은 속도는 시속 200km, 고도는 3000m로 레이더나 열화상으로 탐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요격 드론은 미사일보다 매우 효과적입니다. 함정의 레이더가 드론을 탐지한 후 요격 드론을 발진시키는 방식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드론 외에도 대함 미사일, 고속보트 공격, 기로에, 잠수정 등이 있는데 이란 해군이 대부분 괴멸된 관계로 고속보트 공격과 드론, 장거리 미사일이 공격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격 수단은 방어의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미사일은 시속 900km로 사거리는 300km까지 가능하므로 요격 드론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요격 드론은 바다에서는 불리합니다. 해상의 강한 바람 때문입니다. 또한 GPS로 드론을 교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신기술은 함정에도 발진 가능한 요격 드론이 등장할 것으로 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공격하는 가장 무서운 무기는 대함 미사일입니다. 좁은 해협에서는 효과적이며 직격 시 유조선은 대형 화재가 일어나 폭발하게 됩니다. 더구나 해안에서 발사를 하게 되면 해안선이 워낙 길기 때문에 탐지가 어렵고 동시에 여러 발을 발사하게 되면 방어는 어렵습니다. 유조선의 특성상 단 한 발이도 맞으면 치명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해상 기로에입니다. 선박이 지나가면 접촉 또는 자기 센서로 폭발합니다. 해상 기로는 탐지가 어려워 해상 봉쇄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고속 자폭 보트는 시속 80km까지 갈 수 있는데 여러 척이 동시에 공격하게 되면 방어가 어렵습니다. 자폭 보트는 특징이 레이더 탐지가 어려워 항구나 해협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다음은 미국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는 가능한 전략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한 가지 무기로 막는 것이 아니라 전진 배치 상시 감시 다국적 연합 기뢰 제거 필요시 호송을 겹겹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봉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개념이라기보다 공격 징후를 빨리 보고 억제하고 실제 위협이 생기면 통항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첫째, 미 오함대와 연합 해군 조직들은 바레인을 거점으로 아라비아만, 오만만,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계속 순찰과 해양안보 작전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지휘부와 함정, 항공 전력이 있어야 유조선 납포 시도나 소형 고속정 접근 같은 상황에 빨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둘째, 2023년 이후 미 오함대는 이란의 상선 납포가 이어지자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함정과 항공기의 순환 배치를 늘리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해협 주변에서 더 촘촘한 감시와 순찰을 강화해 왔습니다. 즉, 공격이 일어난 뒤 출동이 아니라 애초에 가까이 붙어 있어 상대가 계산을 어렵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셋째, 호르무즈 해협에서 가장 현실적인 봉쇄 수단 중 하나가 기뢰이기 때문에 미 5함대는 기뢰 대항 전력을 유지하고 미영등과 대규모 기뢰 대항 훈련도 반복했습니다. 이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조선을 호위하는 방식도 있지만 미 군함이 직접적인 위험권 안에 들어가는 부담이 있습니다.